국회의원들의 이제 방 배치도도 나오고 내 자리 번호가 몇 번이요 하고 이렇게 또 사실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일단 이제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뜨끈뜨끈한 초심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초선 의원들이 난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거를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지난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3주 만에 보죠. 어땠어요? 3주 동안 어떻게?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목포를 와가지고 두 분을 뵀었었는데 2주 동안 못 뵈니까 좀 시원섭섭? 시원은 뭘까요? 시원섭섭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이제 전담 기자회견 다음에 출연할 때 이런 얘기 해야겠다 공부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사람이 공간을 이동한다는 게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 최근에 또 이제 국회가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시작부터 좀 많이 시끌시끌했죠. 보셨을 때.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었잖아요. 뭐 상임위원장직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거는 기대가 워낙 컸었던 21대 국회였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21대 총선이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야당이 대안 없이 발목만 잡고 그렇죠. 말고 자꾸 모든 잡고. 정책들을 갖다 위반하는 것을 막고 그래서 그 발목 잡기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180석이 넘는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정당을 합치면 188석쯤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를 몰아준 이유는 그런 발목 잡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여망대로 법과 제도를 입법화하고 개혁 입법을 해라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대로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 체제로 좀 바뀌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혁신이겠다 뭐 그렇죠. 이런 의지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중진 의원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하면 윗세대를 결집을 시키고 그리고 또 아랫세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쉽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유가 이제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SNS에 이제 글을 하나 남겼는데 뭐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다.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임기 초반이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이렇게 잘 쉽게 따라주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야 중간에서 누군가는 좀 소통의 길을 터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20대 국회 때도 뭐 야당이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것만큼 그만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불통인 상태로 서로가 갈라졌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 하나 정도는 터줬다. 전 요거로 일단은 뭐 봐야 되지 않을까. 김종인 대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의 한 가지는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야당에서 또 정무장관직 신설을 뭐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었고 그걸 아마 신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여야의 어떤 그런 지렛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전남 지역에 좀 필요한 내용들, 현안 사업이 어떤 건지 또 이에 필요한 법안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또 특히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이제 방 배치도도 나오고 사실 본인들이 이제 내 자리 번호가 몇 번이요 하고 이렇게 또 사실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뭐 층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지 뭐 모르겠는데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또 국회 입성한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이제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초심을 뜨끈뜨끈한 초심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선 의원들이 난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은 그래요. 뭐 초선이다 좀 평가 잘하는 맞아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모든 거 우린 초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매일이 그러잖아요. 결혼도 초원이고 죽음도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뭘 해야 돼 하는 사람이 계속 뭘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수구적인 논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 초선 의원들이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사실 뭐 그 말씀을 저도 딱 공감하는 게 초선이라고 하면 네가 가서 뭘 알겠어. 어차피 최소한 2년은 배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또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평소에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또 최근에 애들 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초선 의원들이 자꾸 뭔가를 이제 법안을 내놓고 발의를 하려고 계속 준비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네,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정말로 큰일을 해내시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나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거를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서부권 쪽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꿀턴 기자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영암 무안 신안 우리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이번에 두 번째 당선이 됐죠. 재선이 됐는데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이제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전국에서 많은 게 전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골자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예산 그리고 뭐 현안 사업을 할 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전폭적으로 인구가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불독 기자님 동부권 쪽은 좀 어떤가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권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의대 일치가 또 있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 이제 재조정 문제 이게 좀 가장 큰 골자인 것 같고요. 여순사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16대 국회부터 20년째 지금 자동 폐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의원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동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공약이다 보니까 가장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11,000여 명이 희생당한 여순 사건.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죽였잖아요.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다들 14연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14연대 얘기를 아직도 못하고들 있어요. 하지만 여순 사건은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16대 국회부터 번번이 폐기되면서 19년째 뚜렷한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사실은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20년째 계속 폐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16대 국회부터 지금 20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를 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분들의 어떤 주장이 뭐냐면 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해서 풀어가자. 꼭 이렇게 단독으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좀 더 공감을 더 받으면서 번번이 이제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왔었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무조건 우리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갈 것보다는 일단 한 단계씩 좀 밟아서 가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제주 4.3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4.3 사건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은폐되어 있고 우리의 희생을 몰라주느냐라는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외감이 깊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아달라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 중에 맞아요. 하나죠. 여순 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4.3과 바로 연동돼 있고 맞아요, 이 사건인데 맞아요. 제주 4.3 특별법은 제정이 돼 있고 그렇죠.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제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어떤 역사적인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뭐 진실 규명 아니면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 안 된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4.3 사건이랑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네, 해야 그게 맞았죠. 맞잖아요. 원래는. 맞는데. 예, 성격상. 그러니까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18명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네. 18명이 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분들이 좀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네. 남아있을 것 같고. 그죠.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이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 우선 순위에 좀 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 막바지에 공동 공약으로 우리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근황을 좀 전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부권 의원들이 이제 피해자분들 유족하고 만났고 국회 개원하자마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행보가 아닌가.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죠.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를 오래 해온 입장으로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당선인 모두 의대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동서 간 기싸움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권 후보들의 의대 유치 공동협약에 대해 목포대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정략적인 전남 동남권 의대 추진 움직임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남의 의대 유치가 되더라도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지역사회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186만여 명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 전남. 전남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공약은 어떤 당선인이 지키게 될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서남권, 뭐 동부권 할 것 없죠. 의대입니다. 의대. 네. 의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건데 사실은 뭐 얘기는 오래됐어요. 뭐 목대에서 뭐 이걸 유치를 해야 된다, 뭐 순대에 들어와야 된다, 뭐 우리 동네에 들어와야 된다, 뭐에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는 좀 화합의 모습들도 좀 보였지만 이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안에도 의과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병원을 신설하고 또 학교도 신설하자 이런 뭐 특례를 만들어 놨죠. 근데 최근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 대유행 이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명 이상 현재 의대 정원에서 500명 이상을 증원을 해야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명까지도 의대 정원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남원에서도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거기도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거기는 뭐 가시화됐다까지 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서남 그 의대 폐교. 49명이 정원이 있는 서남대가 폐교되면서부터 네. 전북 지역에서는 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아니면 남원의료원을 뭐 국립의료원으로 습격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서남대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네, 걸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제 네. 폐지가 됐었죠. 폐지가 되고 네.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아무튼 시립대학, 서울시립대학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쵸. 의대를 좀 전국 최초로 해야겠다.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대.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 정부가 일단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5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어떻게 보면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단 구체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연간 1989년 이후에 연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31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들 밥그릇 그렇죠. 없어질까봐 반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30년이 되면은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해서 7,600명가량 부족해진다고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만 확대해 놓으면 나중에 공급 과잉 상태가 된다. 근데 저는 좀 반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요. 뭐 예를 들자면 본인들은 다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나 뭐 이런 대도시에서 병원을 차리거나 그런 의료원을 들어가거나 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시골에 있는 의료원이나 그렇죠. 뭐 작은 병원이나 보건소나 오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전남만 봐도 너무 부족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의사협회에 전혀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밥그릇 싸움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은 전문의 과정까지 봤는데 뭐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최소한 10년 걸리죠. 최소한 10년. 배워온 뭐 시간, 그다음에 교육에 사용된 뭐 비용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상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는 공공의료가 아직도 부족하다. 전남 지역엔 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깜죽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배워서 개원하면 정년도 없고 계속해서 의사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의사는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 때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정현 의원이 발의했어요. 네네. 2016년에. 그리고 또 국공립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경남인데 창원 산업의료대학 및 창원 산업의료대학 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가 다 폐기됐어요. 근데 창원의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을 구체화해가지고 법률안까지 이미 다 발의가 된 거예요. 네. 이것마저도 안 됐거든요. 이것도 다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모든 관련 법들 다 개정해야 돼요. 정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죠. 사실 뭐 이거는 좀 많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이게 얘기 단순한 통해서, 문제는 해야 될 아니에요. 거, 좀 우리가 도출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광주에서도 좀 이번에는 좀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사실 기대도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광주에 의료원이 없어서 500병상 규모로 광주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전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역 안에서만. 될 그것만 것도 안 없다고 해도, 되니까. 지역에서만 안 싸우면 저는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얘기도 좀 있지 않겠나. 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번 시간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뭐 나눠야 될 이야기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좀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내용을 또 계속 가져갈 거니까요. 좀 우리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